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5, 코스닥은 1.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 양대 시장이 매가리가 없었죠. 일본봉으로 보더라도 매가리가 없어요. 상승하고 쭉 밀리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밀려서 바닥에서 기었던 하루를 보였습니다. 이 천천히 가다가 다시 한번 반전 상황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2024년도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버블이 올 확률이 높다. 버블이 맞죠.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버블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바닥을 딱 찍고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현재 저점과 고점의 중앙까지는 와여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D램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돌아나간다. 그 기반 아래서 원화 강세, 그리고 돌아나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개 지표를 보고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중요하죠. 셀트리온 또한 살짝 현재 쉬고 있죠. 여기 라인에서 1일, 2일, 3일 딱 쉬었어. 요 라인에서 정확하게 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이 물량을 돌파하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애들이 자, 시간을 두고 상승으로 물량 소화하고 올릴 거예요. 이미 저는 2024년도 셀트리온의 상승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자, 셀트리온의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지요. 오늘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미국에서 휴미라와 상호 교환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고농도 상호 교환성 지위 확보를 위해서 FDA 허가 절차 돌입. 자, 휴미라를 들고 가면 이 교환, 자, 이거 가게 되면은 유플라이마를 처방해 줄 수 있는 상호 교환에 대해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가장 큰 PBM사에서 휴미라가 빠지고 바이오시밀러가 채택되는 그런 미국의 정부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지요. 최대 시장 미국에서 발 넓히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오리지널 상호 교환에 도전한다. 한국투자증권 셀트리온은 우려보다 잠재력 크다. 목표가 16% 상향. 미국 짐펜트라 직판 실적을 기대한다. 유플라이마와 짐펜트라가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장을 담당하는 양대 축입니다. 16% 상향한다고요? 그래서 주가 보니까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만 25만원? 이거 좀 전에 얼마 전까지 도달했었죠? 그냥 얘네들은 계속 상향하는 거야. 수정해 나가면서 떨어질 때도 하향 조정하는 거고요. 증권사의 말은 그냥 믿고 참고만 하시죠. 그래도 들어야 될 건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물량 소화하고 갈 겁니다. 답을 알려줬죠?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이 3조 5천억 원이 찍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셀트리온의 투자자 익수다. ADC 항체약물 접합체 신약 후보 일상 환자 모집에 순항 중이다. 레고캠 이전 익수다 014 호주 임상기관 5곳 모두 환자 모집을 개시하였다. 기본 연구는 2025년 9월 종료를 목표로 한다. 유방암과 위암을 타깃으로 한다. 자, 2024년도 올해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ADC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항암제로서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 레고캠, 피노바이오 얘네를 주축으로 해서 익수다 얘네가 한국의 ADC의 역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원펀치는 레고캠이에요. 걔네 신약 후보물질을 익수다가 사와서 제품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바이오시밀러에서 캐시카우로 창출을 하고 짐펜트라에서 캐시카우로 창출을 해서 결국 신약에 투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6, 신약 4, 6대4, 60%대 40% 비중을 가는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저는 이미 월봉 기준으로 해서 보이시죠?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줬는데 이제 10일이
10일이 지났습니다. 참 운전 피곤하게 해요, 얘네. 이렇게 하고 제가 직접 그저 뭐 조금 이러면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 자, 월봉상 매물대 여기를 진짜 정말 19만 2천원 3천원 요 라인을 뚫어줬어요. 2년 만에 뚫어줬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번 라인 3번 라인 너무나 심플하죠. 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월봉 기준으로 이게 양봉이 차면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나갈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때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그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 잘하잖아요. 지금 ADC 신약 후보도 시간대로 가고 있고요. 유플라이마도 오리지널 상호 교환에 도전을 하고요. 이미 직판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진펜트라는 이미 허가를 받고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이 터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셀티온이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을 3조 5천억 원을 찍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는 193만 주. 거의 살짝 늘었는데 1000주 늘었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저거 다시 두를 거예요. 두를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요 근방이었던 것 같은데 서정진 회장이 발로 직접 뛰어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발로 현장에 직접 뛰어가면서 그분은 항상 영업의 현장에서 뛰는 거를 즐겨 하시잖아요. 일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직접 페이퍼를 통해서 정리했던 자료이다. 3조 5천억 원 찍는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도 있어. 요거 찍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찍었다고 보고 주가가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죠. 원래 공매도는 그래왔어. 밀다가 결국에는 실적 찍으면 얘네는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띄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얘네가 짐을 싸서 떠나가는 거다. 짐을 싸서 떠나가는 와중에 고춧가루를 종종 뿌리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이미 숭배추는 오래전에 기울었다. 떠나가는 과정을 대차장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헬스케어 기준으로도 단기간 안에 3분의 1 토막 이상 났었죠. 그리고 셀티온 또한 엄청나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신한이건 얘네의 창구가 메가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과 수급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셀티온의 잠시만요. 조금 이상하네요.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0.04 거래량은 40만 9천 주. 다시 거래량이 소강 상태지만 다시 거래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0.38 거래량은 46만 1000주. 오늘 1.8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이것 또한 겹쳐졌죠. 결국은 얘가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이제 저만큼 또는 저보다 확신한 거 계시지 않나요? 지금 먼저 핵실현을 하시고 빠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기간은 5만 4천 주, 연기금이 오랜만에 12,000주를 매도했네요. 개인은 3만 1000주 매수, 외국인은 2만 4천주 순매수. 자,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외국계 창구가 47만 7천주. 요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기간은 240만 주. 그 중에 무려 연기금이 130만 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 중에서 하루 호작 찔끔 매도 나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셀트론의 상승폭에 대해서는 싸게 매집한 거죠. 바닥에서 팔고 중간에서 중저점에서 매집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약을 볼게요. 오늘 외국인 2,400주, 기간은 14,000주 매도. 개인은 19,000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기준 55만 1000주 개인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간은 각각 41만 주, 기간은 136만 주, 13만 6천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셀티온은 그냥 걸어가세요. 크게 의미가 없다. 지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얘는 연예인 걱정이다.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였다. 자, 오늘도 방송 말미에 4차 산업혁명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안 진다고요. 셀티온도 안 진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깁니다. 크게 이기게 되죠. 지금 다음 문명에서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최소 수백 배다. 10년 기준입니다. 그냥 약소하게 최소 100배라고 말씀드리죠. 약소하게 말입니다. 최소 100배. 이것도 정말 너무나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구독자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항상 응원합니다. 코인 방송 듣게 된 지는 2주일이 되었고 그동안 투자 메신저 채널 2년 넘게 구독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포기하고 코인으로 넘어가는 걸 수용할까요? 두 번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코인 암호화가 다 풀려버릴 것 같은데 그때는 전부 코인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이거나 부족한 점은 다음 강의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추후 멤버십으로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그 재능 기부는 셀티용까지만 제 역량이 사실 조금 이제 무료로 가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 미국과 유럽, 미국의 달러의 주인은 미국의 민영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원화는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죠. 한국은행은 국가 소유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달러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떤 코인의 대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달러와 유로화의 에너지가,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은 같습니다. 일례로 달러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얘네가 거의 많이 갖고 있죠. 뉴욕 월가, 뉴욕 연방은행 이쪽에 다 쏠려 있습니다. 물론 워싱턴 연방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금리 인하를 내리고는 있지만 진짜는 뉴욕 연은이 갖고 있다. 얘네가 지분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죠. 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머리가 많이 헷갈리는 정보가 많겠죠?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범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 바로 달러의 주인입니다. 얘네의 주인이 달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2.0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꽂히겠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암호화가 풀려버릴 것 같은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블록체인 또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또한 컨트롤 할 겁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얘네는 다음 돈의 시스템이에요. 그거에 맞게 운영이 될 겁니다. 얘네 또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발전을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막 다 뚫린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은 네 번째 혁명 채널에서 들으시고요. 오늘 또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제가 준비를 했어. 왜냐하면 중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요.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등 SEC의 증권거래소 등록 양식을 제출하였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그레이스케일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뉴욕 증권거래소, 아크인베스트먼트와 21쉐어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세계 최대의 옵션 거래소입니다. 발키리는 나스닥에 ETF를 등록해 거래할 예정이다.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다 지금 공식적인 곳에 등록을 하고 있죠. 제가 보여드릴 건 이 부분이에요.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서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발키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얘네들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해서 SEC 심사를 대기 중이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블랙록은요, 운용자산이 1경원을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3대 주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 얘네 작은 말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도 세계 4위의 자산운용사. 인베스크도 세계 6위의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레이스케일.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운용사예요. 사실 얘네 뿌리도
다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달러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작일 뿐입니다. 얘는 사실 첫 번째로 시작을 포문을 열었던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진짜 오는 이더리움과 다른 애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알트코인들의 대장이 있습니다. 얘네 세상이 오게 되면 진짜 블록체인과 그 세상이 오는 겁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그래야 싸게 잡을 수 있어야 남들과 다르게 오랫동안 장기 동행할 수가 있다. 셀티온도 만원대 잡았어야 장기간 동행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40배가 넘어가겠죠. 뭐든지 싸게 잡을 수가 있어야 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3차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그리고 한국의 중후장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잡을 수가 있었어야 된다. 자, 이거 보이시죠? 미국 민간 최초 달 착륙성 실패의 위기, 치명적인 연료 누출. 여러분들 이 소식 들었나요? 아스트로보틱의 페레그린 달 착륙선이 솟아오르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52년 만에 달 착륙선, 민간 기업이 쐈다. 이 로켓인데요. 이 발사체는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맡았고요. 요 발사체, 여기서 우주선, 요 소형 요거죠? 요거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바로 기업이 아스트로 로보틱스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아스트로 로보틱스의 달 착륙선, 페레그린, 한국명 송골매이고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의 벌컨 우주 발사체에 탑재되고 있다.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가 바로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도지입니다. 도지.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문박스고요. 문메일. 자, 여기 보시면 아스트로보틱 나오죠? 여기에 실었어. 도지 실물과 함께 도지코인 보이시죠? 이 실물과 함께 요게 같이 간다. 여기 함께 가고 있다는 거를 첨부해주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보시죠.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는데요. 조금만. 자, 아스트로보틱이라는 회사의 그 PT 자료고요. 보이시죠?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송골매. 요거입니다.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타임캡슐도 싣고 여러 가지를 실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멋있죠. 끊임없이 도전을 하니까. 로키드 마틴 보잉 합작사 로켓하고 무인 달 착륙선 달 진입 궤도 안착. 내달 23일 착륙 선고된 민간 첫 사례이다. 타임캡슐 등 상업용 달 택배 임무도. 자,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미국으로서는 52년 만에 달 착륙 도전이기도 하다. 미국이 달 착륙선을 발사한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다. 자, 그러면서 달 탐사 이외에 택배를 배달하는 상업적 목적도 있다. 자, 페레그린, 조금 전에 보셨던 송골매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메시지를 담은 18만여 개의 타임캡슐, 화장한 인간의 유해와 DNA 등을 함께 실었다. 화물을 싣는 비용은 킬로그램당 120만 달러이다. 나사와는 과학 장비를 달에 보내는 대가로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정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스페이스X, 바로 테슬라의 머스크, 앨런 머스크의 중심, 다음 사업의 중심 성장축을 담당하는 우주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도지를 밀어주고 있죠. 스페이스X 상장하면 바로 인텔 제친다. 기업가치 230조 원. 스페이스X 사상 첫 흑자. 머스크의 뚝심 21년 만에 통했다. 내년 매출 20조 원을 전망한다. 3년 내 상장 예상. 스타링크 사업 포항에 올해 현금으로도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 4년 만에 매출 10배 급증. 스타링크 분할 상장 가능성도 있다. 2030년에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넘을 수도 있다.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테슬라. 여기에서 결제 코인으로 도지가 사용된다.
이게 미디어에 흘러나온 거죠. 그러나 테슬라, 머스크가 관장하는 모든 사업들에는 도지가 결제로 활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트위터, 그 트위터이죠. 현재 X 플랫폼에도 결제로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사업부의 결제 코인으로서 도지가 중심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득권이 이미 선택을 했다. 자,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입니다. 정말 좋은 한 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에 96번 발사되었으며 지구 탑재량의 80% 이상을 궤도에 전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발사한 로켓을 모두 착륙시켰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매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쏘고 다시 회수한다 그러면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셀트리온의 역사를 알고 계시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머스크 또한 도전의 아이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모두가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셀트리온 다시 돌아와서 상당히 힘든 구간을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 번째 폭등 구간은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물량 소화군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뿐 계속해서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마지막에 참여를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에게 물량을 땡겨주고 그들은 떠나가겠지요. 우리 또한 그때 차익 실현 물량을 나와야 됩니다. 자, 제가 약속한 대로 그때까지 하시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컨텐츠의 양과 질이 다른 어떤 채널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모든 에너지가 금융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열으시고요.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